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익스트라인데요. 다익스트라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했던 크로스커라고 이제 프림하고 좀 다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커라고 이제 프림은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그죠? 예. 라고 했다면 다익스트라는 특정 시작점, 시작 노드부터 이와 연결되는 어떻게 거쳐가든 직접 가든 연결되는 모든 노드로 가는 최소 비용을 구하는 예, 최소 비용의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자는 거죠. 요거는 요 밑에 이 사이트에서 바로 할까요? 띄워서 이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사이트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 더 좋네요. 자, 일단 예를 들어보자는 거죠. 위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고요. 잠깐만요. 펜마우스로 바꾸고요. 네.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자는 거죠. 이런 그림이 있어요. 네. 이런 그림이 있다. 0번 노드부터 지금 6번 노드까지 7개의 노드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컨셉은 뭐냐면 0번부터 시작해서 1번까지 가는 최소 비용이 얼마냐, 2번까지 가는 최소 비용이 얼마냐, 3번까지 가는 최소 비용이 얼마냐, 4번, 5번, 6번은 얼마냐 라고 조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그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봅시다. 1번까지 가는 거는 비용이 1만큼 들겠죠. 이게 제일 가깝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비용이 1이니까. 여기 3번 노드. 말씀 잘못됐네. 3번 노드로 가는 비용은 1이 가장 최소니까 바로 가는 게 좋겠죠. 자, 여기 1번 노드는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최소냐? 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 가면은 5인데, 그죠? 여기는 5의 비용이 드는데, 한번 돌아가 봅시다. 돌아가 보면은 이쪽에서 1, 2, 누적이 3이죠? 1로 가면은 4의 비용이 드네요. 그죠? 그러면은 최소 비용이 얘가 아니라 1번 가는 최소 비용은 아마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경로가 되겠다. 그래서 1번을 가는 거에 최소 비용의 경로는 0번을 시작으로 3번 갔다가 2번 갔다가 1번을 가는 게 최소고요. 자, 3번을 가는 건요.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0에서 그죠? 0에서 1번으로 가면 되겠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다 구해보자는 거죠. 2번도 구하고 4번, 5번, 6번을 다 구해보자라는 게 다익스트라예요. 이해됐나요? 그죠? 굉장히 재밌죠? 이 알고리즘이. 근데 이제 응용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응용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 시험이 만약에 10월 말에 본다. 지금 네 분이 10월 말에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 뭐 경로를 구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크로스컬 아니면은 요 다익스트라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렬은 무조건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의 코딩 시험의 어떤 레벨을 고려한다면 정렬이 한번 나오는데 정렬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는 해놨는데 자, 자,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이렇게 길게 이제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내용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 시작은 0번에서 시작해보자 이거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 0번에서 시작하든 1번에서 시작하든 어떤 시작 번호를 줘요. 기준은 뭐예요? 시작 번호 대비 모든 노드에 이르는 최소의 비용이 드는 경로를 구하는 게 다익스트라다. 근데 여기서 일단 0번으로 시작을 하자라고 가정을 한 거죠. 0번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S라는 집합은 뭐였냐면은 검사한 노드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로직이 쭉 돌다가 S라는 집합에 모든 노드의 번호가 들어가면은 검사가 끝납니다. 검사가 끝남과 동시에 경로가 나와요. 그 경로는 어딨냐? 여기 T의 매트릭스로 나옵니다. 매트릭스가 아니라 이제 배열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비용은 D라는 우리가 배열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D가 이제 디스턴스 약자로 보시면 되고 S는 이제 셋의 약자로 보시면 되겠고 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로인데 글쎄요 뭐의 약자일까요? 트레이스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T는 이제 경로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그죠? 배열이고 D는 이제 각 노드에 이르는 거리를 기록하는 표입니다.
S는 노드를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예.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첫 번째 그림 뭐냐면 0번에서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럼 0 여기 들어오고요. 그죠? S라는 집합에 0이 들어오고. 자, 그럼 어떻게 로직이 가냐면 0번과 연결된 노드가 뭐냐는 거죠. 지금 이제 1번하고 3번 있잖아요. 그죠? 근데 1번에 이르는 비용은 뭐예요? 5죠. 3번에 이르는 비용은 1이죠. 그죠? 5를 그래서 여기다 기록을 하고, 예. 그리고 3번도, 3번 노드 비용이 1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이 표를 봐서는 몰라요. 어떤 비용인데 이 D라는 이 배열이 표시하는 거는 1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5라는 비용이 들어 1번까지 오는데, 예. 그러니까 시작점은 0번이지만은 어디서 거쳐왔는지 모르겠지만 시작점에서 1번 노드까지 오는데 토탈 현재 5라는 비용으로 계산됐어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 거쳐왔는지는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이 T라는 배열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예. 그죠? T라는 배열에 보면은 이거를 기록할 때, 자, 1번하고 3번이 0번하고 연결됐어라는 기록을 여기다 해놓습니다. 예. 그죠? 그럼 이 상태로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1번까지 오는 최소 비용은 현재 5로 조사됐어요. 이제 나중에 바뀔 거죠. 예, 더 낮은 비용이 있으니까. 일단 5로 조사됐는데 1번은 어디서 왔냐 봤더니 일단 0번에서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이걸 조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은 0번에서 왔는데 5라는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얘도 0번에서 왔는데 얘는 1의 비용이 들어요. 지금 이거를 이 배열 두 개로 표시를 한 거죠. 예. 이 배열 두 개가 이제 이런 정보를 조합을 하고 추적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알고리즘 내에서 순환을 하면서 언제까지 이 S라는 집합에 1부터 끝 노드가 다 들어올 때까지 계속 순환하면서 이 배열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자, 이거 지우고 그럼 다음 스텝을 한번 보자 이거죠. 조금만 내려볼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목이 타네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냐면은 자, 이 상태에서 자, 아까 0번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 자,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노드를 열어놓고 봐야 되냐 봤더니 아까 D라는 매트릭스가 아까 제가 스크롤해서 이제 없어졌는데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네, 아까까지 0번부터 1, 2, 3, 뭐 쭉쭉쭉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1에 5가 들어가 있었고, 그죠? 3에 1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여기는 이제 무한대예요. 사실 무한대로 초기화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거보다 작으면 업데이트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로직상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아까 S가 0이었죠. 그죠? 0이었죠. 그러면 이제 S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또 봐야 되냐. 우리가 이제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뭘 집어넣냐면은 3을 집어넣는 거죠. 왜? 0과 연결된 노드들 중에서, 그죠? 아직 검사를 안 한 노드를 집어넣는 게 맞겠죠. 그죠? 자,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코드로 만든다 그러면요. 어떤 로직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은 무한대가 아닌 값들 중에서 그럼 얘 두 개죠. 얘랑, 그죠? 얘랑. 이 중에서 최소인 거를 찾으면 이 노드 번호가 3번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3이 들어가는 거죠. 3을 검사하겠다라는 거. 그럼 3으로 왔어요. 그러면 3이랑 검사할 노드의 대상은 3과 연결된 노드예요. 이걸 좀 빨간색 바꿔볼까요? 이제 이 검사를 2번하고 5번하고 검사를 해야 될 게 0번이에요. 근데 0은 뭐냐면은 이미 우리가 들렸기 때문에 0은 검사 안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노드와 5번 노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번 노드에 가는 비용이 3이라고 지금 업데이트 했잖아요. 왜 3일까요? 잘 보시면요. 2번 노드를 가는 비용은 현재까지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 0에서 3까지 온 비용 1, 그죠? 더하기 3에서 2를 가는 비용 2를 더한 게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에 3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걸 코드로 풀면은 코드로 구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현이 됐을까요? 현재까지 3으로 왔던 비용 있잖아요. 자기 거. 예. 자기 거 더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3에서 2를 가는 비용. 예. 이거를 어디다 업데이트한다? 예, 여기다 업데이트한다. 그러면 2는 뭐예요? 시작점에서 어느 경로를 거쳐왔는지 모르겠지만 3이라는 비용이 현재까지는 내가 조사한 바로는 최소다. 3이라는 비용이 이렇게 됩니다. 자, 5도 마찬가지죠. 3까지 오는 비용이 1인데 0에서 시작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인데 여기서 1만 더 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1에서 2가 돼서 여기 2로 업데이트 된다. 또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죠? 여기랑 여기 업데이트 해야 되죠. T라는 매트릭스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요? 3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2와 5번 노드는 그냥 3으로 찍는 거죠. 3에서 지금 검사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유출할 수 있냐면은, 자, 2번 노드의 경우는요, 2번 노드 경우는 현재 미니멈 코스트가 3인데 비용은 3인데 어느 경로로 왔냐? 그러면 T 매트릭스 보면 되죠. 그죠? 2번은 자, 3에서 왔고요. 자, 3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 보면 되죠. 여기. 3은 또 0에서 왔어요. 경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T의 배열을 통해서 경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3, 2로 온 비용이 얼마예요? 이건 D에 있죠. D 배열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 게 3이에요. 이렇게 온 게 3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계속 순서가. 언제까지? S의 모든 노드 번호 들어갈 때까지 이런 작업을 끝까지 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가 기존에 있는 숫자 값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보자 이거죠. 좋아. 오케이.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 느낌이 왔어. 이거죠, 지금. 한번 보죠. 자, 기존에 있는 게, 자, 기존 셋이 0하고 3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노드와 이 노드는 다 살펴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노드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 다음 노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위에 잠깐만 올라갔다 내려올게요. 아까 뭐라 했죠? 로지로 구현할 때. 자, 여기 있는 값들 중에 아직 검사를 안 한 거 0번하고 3번 빼고요. 얘 빼고, 그죠? 얘 빼고 뭐가 남아요? 1번, 2번, 5번이 남죠, 노드가. 그 중에 D가 가장 최소인 거 뭐예요? 5번 노드죠. 그죠? 그래서 5번 노드가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새로 살펴봐야 될 노드의, 그죠? 첫 대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번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 봅시다. 자, 0번 받고요. 3번 받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온다고? 5번이요. 자, 5번 여기다가 이제 추가하는 거죠. 추가가 됐고. 자, 5번을 기준으로 연결된 노드가 몇 번이 있어요? 2번하고, 그죠? 6번이 있어요. 그죠? 2번하고 6번이 있다고요. 검사 대상이 2번, 6번이 되는 거고, 3번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안 봐도 된다고요. 자, 2번으로 가는 거는 한번 보니까 5번까지 오는 비용이 2예요. 일단은 얘는 2예요. 시작점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죠? 이렇게 왔으니까 2라고요. 그죠? 그래서 2를 가려고 그래요. 2를. 5번 노드 기준에서. 그죠? 잠깐만요. 조금 이상한데. 그 다음에 6번 노드를 또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죠? 6번 노드는 1 더하기 1 더하기 그죠? 하면은 여기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5가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죠? 1 더하기 1 더하기 3 하면은 6번 노드가 업데이트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노드는 자, 얘가 잠깐만요. 얘는 기존에 이미 3번 노드에서 검사를 했을 때 색깔 좀 다른 게 할게요. 얘는 이미 값을 3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3을 시작점 기준 3이 최소 비용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5번 노드 기준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얘는 4예요. 그죠? 그럼 2번 입장에서 시작점에서 오는 제일 최소 경로는 바로 오는 거죠. 0번, 3번, 2번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지금 검사하는 건 뭐예요? 0번, 3번, 5번 거쳐서 2번으로 오니까 4라는 코스트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는 업데이트 하지 않는다. 그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값이 더 최소였기 때문에 업데이트하지 않는다. 요게 주의해야 되는 거죠. 로직상. 그죠?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6번 같은 경우에는 5번에서 왔다가 업데이트를 하지만, 그죠? 2번 같은 경우에서는 3번에서 오는 게 가장 최소이기 때문에 얘는 업데이트 하지 않는다. 업데이트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냥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얘는 5번에서 왔고 5번에서 온 비용이 4인데, 그죠? 최소 비용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게 다 엑스트라예요. 기술 면접 때 간혹 나와요. 다 엑스트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예. 뭐 코드를 짜라, 수도 코드를 짜라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뭔지를 얘기해봐라 개념적으로. 이런 기술 질문, 기술 면접 질문도 가끔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이러한 동작을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죠. 끝까지 가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결론으로 얻는 거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중간에 뭐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오타가 있어, 오타가. 번호에 대한 오타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오타가 하나 있고 결론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얘는 맞아요. 오타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오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타는 뭐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S의 집합이 이런 순서로 검사를 했다 이거예요. 아까의 어떤 기준과 규칙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D는 최종 결과값이 이러고 T는 최종 결과값이 이래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내면은 얘인 거죠, 결론은. 자, 0번에서 예를 들어 6번 노드를 간다. 제일 멀어 보이는 노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최소냐? 6번 노드는 T를 봤더니 5에서 왔고요. 5는 3에서 왔고요. 3은 0에서 왔어요. 그럼 이거죠, 이렇게. 그리고 6번의 코스트는 5가 최소예요. 그죠? 1 더하기 1 더하기 3에서 5가 최소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매트릭스를 조합하면은 0번 시작 노드에서 각 노드로 가는 최소값, 최소 비용과 그에 따른 경로가 구해진다 이거죠. 이게 재밌죠, 알고리즘이. 근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수학적인 증명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알고리즘을 돌리면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일단은 뭐 로직은 쉽죠, 여러분들. 코드를 할 때 아직 보기 전이니까 로직은 쉽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렸고, 자, PDF를 다른 PDF를 한번 또 볼게요. 자, 소스 코드인데 이건 이제 해외에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근데 이게 약간 이해하기 쉬운 코드나 추천드리긴 어렵습니다. 메모리 낭비가 좀 있어요. 왜냐? 저희가 알고리즘 초반에 수업할 때 기억나시나요? 인전 매트릭스를 쓰면은 뭐가 문제인지. 메모리 낭비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인전 매트릭스 썼잖아요. 그죠? 인전 매트릭스 쓰면 어떻게 돼요? 가로 세로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했죠? 어느 노드가 어느 노드로 연결됐는지, 그죠?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뭐지? 어느 노드가 어느 노드로 연결됐는지 우리가 이제 2차원 행렬로 구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반 이상은 낭비죠, 낭비. 그죠? 낭비죠. 실제로 이제 어느 레벨이 어느 단계 이상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인전 매트릭스 풀면요. 메모리 초과로 그냥 페일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좋지 않은 코드이나 이야기는 좀 여러분들 이야기에는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인전 매트릭스 쓰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이렇게 인전 매트릭스 쓰기 때문에 연결된 노드를 찾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아까 보면 0번하고 뭐 3번과 뭐 1번이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걸 인전 매트릭스 정보로 뒤지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단 봐야 될 게 여러분들 이 코드 이제 익숙하죠?
이런 거 익숙하죠? 노드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implement 컴패러터. 얘는 컴패러터로 했네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거는 어떻게 했죠? implement에서 컴패러블로 했죠. 그죠? 컴패러블로 했고, 그죠? 여기에 노드. 우리가 예제로 들었던 거예요. 중간에 오버라이드를 뭘로 했어요? 오버라이드를 뭘로 했어요? 뭘로 했죠? 퍼블릭 인트 컴페어 2로 했죠. 기억나시나요? 여기 이제 노드 객체 1, 2 기억나시나요?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뭐 이렇게 가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바의 어떤 스킬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약간 암기에 가까워요. 그죠? 손에서 이제 뭐 코드가 타이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외워야 됩니다. 이거 막 찾으려고 그러면 이미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글쎄요, 코딩 그 시험 회사의 어떤 뭐 정책에 따라 문서 못 열고 웹서칭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난번에 보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카메라 한 2대 켜서 이렇게 보지 않았나요? 휴대폰 카메라에 뭐 웹카메라 해서 딴짓 못하게 해놓고 말도 못하게 해놓고 서칭 안 되고 이클립스 못 띄우고 그죠? 손발 다 묶이는 거잖아요. 그죠? 디버깅이 힘들었다. 로그도 못 찍고 그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외워놔야지 좀 로직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히면 로직도 못 짜고 그죠? 구구절절해지는 거죠. 사연이 뭐가 안 돼서 어떻고 저쩌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백준인데요. 잠깐만 잠깐만 사이트를 하나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정점하고 간선의 개수가 주어진대요. 뭐예요? 그래프죠, 그래프. 그죠? 뭔가 그래프 또는 트리겠구나. 그죠? 트리도 뭐 그래프의 원오브 댐이죠. 그죠? 뭐 일단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은 뭐 일단은 밑에 예제력으로 같이 보면은 정점은 5개, 간선이 6개가 되는 거고, 그죠? 예제를 봤을 때 번호가 매겨져 있대.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 자, 두 번째 줄에는 시작 정점 번호가 있대요.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은 일단 시작점이 있고, 시작점을 기준으로 뭔가를 내가 구해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 줄부터 이게 줄까지 그죠? 각 간선을 나타내는 정수 3개가 들어온대요. 이게 뭐냐면은 시작 노드, 끝 노드. 그래서 선이죠. 2번하고 예를 들면 뭐 3번 노드가 연결돼 있고 2번, 3번 노드의 코스트는 얼마다. 이런 정보를 준다라는 거죠. 그죠? 한번 그려볼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잠깐만요. 주어진다. 간선이 존재한다. 방향성이 없네요. 자, 이걸 그려볼게요. 그냥 뭐 이런 거죠. 자, 여기가 이제 5번 노드, 1번 노드가 있는데 여기는 코스트가 1이고 1번 노드, 2번 노드가 있는데 코스트가 2고 1번 노드, 3번 노드가 있는데 코스트가 3이고 2번 노드, 3번 노드가 있는데 코스트가 4고 2번 노드, 4번 노드가 있는데 4번이 한 이 정도 있겠네요. 지금 모양이. 맞나? 2번 노드, 4번 노드, 코스트 5. 그 다음에 3번 노드, 4번 노드, 코스트 6. 뭐 빠졌나요? 2번, 4번, 5.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맞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출력은 뭐예요? 출력을 뭐로 원하는 거예요? 각 노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0이란 건 뭐예요? 1번에서 시작해서 1번을 도착하는 건 0이죠. 이렇게 하는 건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2번이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 2죠. 2. 그죠? 여기 2죠. 요거. 그 다음에 1번에서 3번. 직관적으로 보면 얼마예요? 3이죠. 이렇게 돌아가면 6인데 그죠? 이렇게 돌아가면 6인데 직식과 가면 3이죠. 그 다음에 4번 노드 가는 거는 이렇게 가면 7이고 이거보다 작은 경로가 없죠. 돌아가면은 위로 돌아가면 9고 그죠?
이렇게 꺾어가면 또 뭐 10을 넘어가고, 그죠? 이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1, 1, 2, 3, 4, 0, 1, 2, 3, 4, 5. 자, 5번 노드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예. 이게 왜 그럴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자, 5번에서 1번으로 가는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다 그러면 1번에서 5번 가는 경로는 없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말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그려보고 다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방향성이 있네요. 예. U2V잖아요. 그죠? 예. 다이렉티드 그래프죠? 예. 다이렉티드 그래프예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방향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2하고 3.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방향성이. 그죠? 방향성이 없다 그러면 1에서 5로 가나 5에서 1로 가나 이 코스트가 1인데 지금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1에서 5로 가는 경로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고 예제 입력과 출력을 그려서 문제를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죠? 방향성이 있고 없고 차이가 문제의 그 정답과 오답을 결정하는 가장 큰 그거예요. 크리티컬 팩트예요. 왜냐면 방향성이 없다 그러면요. 아까와 같은 경우는 1번에서 5번 가는 거를 기록을 해야 되고 5번에서 1번 가는 것도 로직에 넣어놔야 돼요. 로직에 넣어놔야 된다고요. 오늘 두 문제를 다룰 건데 지금 나오는 거는 방향성이 있는 거고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문제를 갖고 왔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보시라고 갖고 온 거예요. 정답 비율이 30% 미만이니까 그죠?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풀어볼 만하죠. 그래서 이제 1753번을 보면은 이 소스의 출처는 여기에요. 각 소스 출처는 위에다 올려놨고요. 설명 잘 해놨더라고요. 소스도 깔끔하고. 자, 일단은 그래프 문제는 무조건 이런 거를 만들고 가야 돼요. 그죠? 만들고 가야 돼요. 익숙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comparable implement compared to override 했다. 공식이에 그냥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그죠?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냥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드의 특성은 뭐예요? 기존까지 우리가 이런 그 클래스를 디파인 했을 때는 스타트 노드, 엔드 노드, 코스트 세 개를 정의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얘가 없어요. 스타트가 없어요. 엔드랑 코스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다 보면 중요한 건 뭐예요? 특정 노드에서 항상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이스트라는. 이게 뭐예요? 엔드 노드죠. 엔드 노드. 그리고 그에 따른 여기 이제 간섭 코스트가 중요한 거죠. 시작 노드는 우리가 S라는 집합에 넣어서 관리하잖아요. 그죠? S라는 집합에 넣어서 관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넣어도 돼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든 활용하겠다 그러면 넣어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짠 의도는 그렇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 정렬 함수도 이제 오버라이딩해서 넣어놨죠.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시간에 어떤 그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버퍼드 리더 썼고 출력 시간 단축을 해서 버퍼드 라이터를 썼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피니트 요거 아시나요? 요거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언더스코어를 넣은 거예요. 얘는 이제 컴파일러가 해석할 때 그냥 얘예요. 그냥 붙여서 들어간다고요. 그냥. 근데 이제 언더바 넣으면은 사람 눈에 보기 편하죠. 천단에서 끊어주면 그죠? 100만, 1000만 읽기 쉽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끄는 거예요.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그다음에 변수 버텍스, 엣지, K가 뭐예요? 스타팅 포인트로 이 사람은 K로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리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제네릭 타입이 이제 노드로 돼 있잖아요. 그죠? 노드의 형태를 가지는 리스트를 일단 배열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 노드라는 거면 각각의 엔드 포인트와 코스트를 들고 있는 놈이에요. 일단 봅시다. 그다음 디스트는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아까 코스트 비용이에요. 코스트 비용. 그죠? 아까는 이게
우리가 예제에서 PDF에서는 D라는 배열이 있었잖아요. D라는 배열. 그죠? 그죠? 디스턴스라는 배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개입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일단은 뭐 인력 부분 생략할게요. VEK에서 뭔가 넘어오는데,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디스트를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디스트라는 배열이 잘 보면은, 자, 얘는 이제 배열이 하나를 더 더했죠. 0번 배열 안 쓰겠다. 1번부터 제가 얘가 아까 몇 번까지 있었죠? 5번까지 있었나요? 네. 2, 3, 2, 3, 4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지금 얘는 뭐냐면 얘는 여기 무한대 넣는 거죠. 아까 설명했죠. 무한대 그죠? 무한대보다 장구수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네. 초기값을 무한대로 넣는 거죠. 자, 이 부분이고요. 얘는 하나 지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에 그냥 어레이 리스트 선언한 거죠. 이 리스트 하는 건 뭐예요? 여기 있죠, 여기. 네. 어레이 리스트, 그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타입이 네. 노드죠, 노드. 클래스 노드죠. 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입력값에서 이제 폼을 돌면서 쭉 받아와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네. 자, 리스트라는 걸 좀 밑에다 써볼게요, 또. 굉장히 유사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크로스커널 프림했던 거랑 그 방법이 좀 유사하죠. 예, 코딩을 짠 어떤 그 뭐더라 스킬에 대한 흐름은 되게 유사합니다. 자, 아까 입력 노드가 잠깐만 입력값을 좀 보고 올게요. 예,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입력 노드가 O 하나라고 돼 있어요. O 하나 1, 2, O 하나 일단 O 하나 볼게요. 자, 그러면은 O 하나 하면은 자, 여기가 5,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리스트에 5, 그죠? 점 add 했잖아요. 그러면 리스트에 5에, 그죠? 리스트 5에 end가 3이고, 그죠? end가 3이고, 예, 코스트, 웨이시 1인 객체죠, 얘가. 뭐의 객체예요? 노드의 객체죠. 예, 노드의 객체가 붙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가 이게 몇 개예요? 버텍스 숫자만큼 넣었을 거예요. 아까 5까지 있나? 그럼 리스트가 얘가 지금 5라고 했지만 리스트 4도 있고 앞에 박스로 읽게요. 리스트 3도 있고 2도 있고 리스트 1도 있어요. 1, 2, 3, 4. 근데 다섯 번째에다가 이렇게 달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 5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5에 3으로 가는 게 뭔가 있고, 그죠? 방향성이 있다 그랬죠. 3으로 가는 게 뭔가 있고 이때 코스트 1이다.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5와 연결된 노드가 하나만 더 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더 있다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해요? 한 쌍이 더 붙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그죠? 그죠? 그 리스트 5에는 두 쌍의 노드 객체가 안에 달려 있는 거죠. 예. 자, 요것도 지난 시간에 비슷한 패턴을 우리가 봤어요. 예, 이거 설명해 드렸고, 그죠? 자, 이거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던 그 값이 뭐였냐면은 1, 2, 2 하나만 더 볼게요. 1, 2, 2. 자, 이거는 여러분이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1, 2, 2면 뭐예요? 스타트 노드 1, 여기 1에다가 여기 1에다가 요거 색깔 좀 바꿀게요. 1에다가 1, 2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로 가는 코스트, 그죠? 2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게 노드 객체로, 그죠? 엔드 노드 2, 웨이시 2, 노드 객체가 어레이 리스트 첫 번째 담긴다. 자,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잘 모르면 그냥 외워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구성하는 거를 내가 익숙치 않다 그러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예. 자, 입력받는 건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하잖아요. 너무 뻔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노드 클래스 만드는 거 이런 문제를 풀 때 클래스 만드는 거 설명 안 하고 비교 연산하는 거 오버라이딩 하는 거 설명 안 하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외워야 되는 패턴 중에 하나죠. 그죠?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좀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다익스트라를 호출하죠. 네. 여기서 다익스트라 호출하죠. 여기서 뭔가 계산이 되면은 그 결과값이 결국에 어디 저장된다? 디스트라는 배열에 저장된다.
지금 다 무한대로 초기화났지만. 예. 그래서 만약 디스트의 배열이 아직도 무한대라면은 얘는 정답이 없으니까 갈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인피니트를 출력하고, 무한대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값을 우리가 찾은 거니까 그 값을 출력해라. 그리고 뒤에 개인 문자 넣어라. 그럼 아까 예제 출력으로 보듯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버퍼드 라이트를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 버퍼드 라이트 함수 호출해줘야지 출력이 되죠, 그죠? 예. 리더랑 라이트를 다 썼으니까 일단 클로즈를 해주고, 그죠? 예. 자, 그러면 다익스트 함수 이제 보자라는 거죠. 다익스트 함수가 이제 핵심이니까 위에는 이제 전철이고. 보겠습니다. 좀 내려가 볼게요. 필요 없는 것도 지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익스트라. 야, 일단 프라이티큐를 썼네요. 뭔가 정렬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죠? 얘 많이 나오죠, 그죠? 얘는 이제 여러분 저건 안 달았는데 저거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예, 맥스 힙, 민 힙 중에 기본 프라이티큐는 민 힙이죠. 이게 뭐냐면은, 예,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를 구성하는 자료 구조예요. 제가 내부적으로는요. 근데 가장 위 꼭대기 있는 놈은 모든 값 중에서 가장 최소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꼭대기 있는. 그리고 얘 가장 꼭대기 있는 놈을 항상 꺼냈을 때는 항상 최소가 나온다. 이게 뭐예요? 민힙. 네, 민힙. 민힙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프라이티큐는, 네, 민힙의 자료 구조를, 네, 내부적으로 구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맥스 민힙도 나중에 다뤄야 되나? 한 번만 다룰게요. 짧게만 다루고 갈게요. 예. 갑자기 작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예. 모르겠네요.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티큐 일단 선언했고요. 체크는 뭐예요? 체크는 해당 모드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아까의 우리가 이제 PDF에서 예제를 들 때, 웹사이트에서 예제를 들었을 때 S 집합을 볼 수가 있겠죠, 얘를. 그죠? 자, 들어갑니다. 일단은 노드의 스타트 제로, 예, 스타트 번호가 아까 1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면 Q에는, 예, Q는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앞에 이제 1이 들어왔고, 그죠? 자, 디스트 1은 0. 시작 노드니까 이걸 0으로 업데이트 하는 거 일단은. 그죠? 시작 노드니까. 본인은 본인한테 가는 코스트가 0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고. 자, 이 while문을 뱅글뱅글 돌면서 다 모든 노드를 검사를 할 거예요. 자, Q가 비어있지 않으면 안에 들어오겠죠. 지금 1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서 Q를 하나 꺼내요. 자, 그래서 커 노드죠. 여기가 앞에 C 노드라고 할게요. 이 커 노드를. 예, 그 노드로 임시 변수 꺼내서 1을 이렇게 꺼내와요. 꺼내오고 얘는 없고, 그죠? 야, 꺼냈더니 얘가 보니까 커런트 노드의 엔드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이 커런트 노드는 여기 있고 Q는 여기 있고 Q를 넣었을 때 이 노드의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 있었죠. 그죠? 예. 스타트 포인트. 그죠? 그리고 코스트가 0이고 이 뒤에 있는 게 코스트죠. 예. 예, 스타트를 넣었지만 이게 뭐예요? 아까 이 노드라는 클래스가 엔드랑 코스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스타트는 없다고 이 클래스는. 근데 이제 이 1을 여기다 넣어준 거는 엔드가 1인 거죠. 1에서 1로 가는 비용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CUR이 뭘로 들어오냐면은 1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시작. 자, 근데 체크 이거는 전부 다 0으로 초기화 됐겠죠. 그죠? false로 초기화 돼 있겠죠. 그죠? 넘어가서 여기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체크 0. 이거는 이제 S라는 집합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S 봤으면 0. 0이 아니죠. 1이죠. 1. 그죠? 1. 지금 1을 놓고 1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여기서 리스트의 1. 그죠? 리스트의 1은 여기에요. 여기 몇 쌍이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보면은 1번에 아마 아까 3개가 연결돼 있을 거예요. 위로 5에서 오는 거 하나, 1에서 1로 가는 거 하나, 밑으로 가는 거 하나. 그래서 총 2쌍이 있죠. 2쌍. 예, 밖에서 오는 거는 아니고 1에서 외부로 나가는, 그죠?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니까 2쌍이 걸릴 거예요. 그럼 얘 포문이 2번 돌아요. 그죠? 2번 돌면서 검사를 하는 거죠. 예. 2번 돌면서 뭘 검사해요? 요게 이제 핵심이죠. 예. 디스트 노드의 엔드, 이게 뭐예요? 디스트 노드의 엔드면은 지금 엔드가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실제 값을 써보면은 디스트 1이 자 뭐보다 크냐?
디스트, 잠깐만, 이 노드는 이 노드구나. 이게 아니라 아까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여기가 2고 여기가 2, 3, 3이었다 그러면은 디스트 2는 뭐보다 크냐? 조금 지울게요. 이 CUR이 1이었죠? 1. 그죠? 1 더하기 노드점 웨이시 얼마였죠? 노드점 웨이시. 이게 아까 그림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2번 노드까지 오는 비용이 1이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2는 뭐냐면은 지금 2는 무한대고요. 이쪽 무한대고 디스트 1은 얼마예요? 디스트 1은 0이죠, 0. 예. 그러니까 이제 우변이 이제 1이 돼서 만족해서 요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얘는 디스트 2는 이렇게 되는 거죠. 2는 디스트 컬가 0이고 더하기 1에서 1로 업데이트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1로 업데이트 한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1에서 시작하는 노드가 아까 2번하고 3번하고 연결이 됐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도는 거죠. 3에 대해서 똑같이 검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3도 아마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예. 이거 큐에 담죠? 큐에 담아요. 왜냐면은, 어, 2번 노드에서 연결된 노드들이 있을 거고, 3번 노드에서 연결된 노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걔를 검사해서,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을 검사하기 위해서 둘 다 넣는데, 이 큐를 위에서 다시 와일문에서 꺼내잖아요. 꺼낼 때 어떻게 꺼내요? 비용이 최소인 걸 먼저 꺼내죠. 그죠? 예. 비용이 최소인 걸 먼저 꺼낸다고. 그죠? 아까 우리가 D라는 집합에서 비용이 현재까지 비용이 최소인 걸 꺼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비용으로 소팅이 되니까 소팅이 되니까 여기서 예. 여기서 왜냐면 노드라는 클래스 객체 넣기 때문에 노드라는 클래스는 뭐예요? 임플리먼트 돼 있는 게 예, 코스트의 비용이 최소인 게 Q에 제일 앞으로 가도록 디파인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최소를 꺼내오니까 우리가 아까 그 자료에서 봤던 D가 최소인 거를 그 다음에 꺼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와일문 첫 문장에서. 자, 이런 식으로 돌면서 다 업데이트가 된다. 다시 볼게요. 대략 이해되시나요?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시나요? 이건 한 번만 여러분이 디버깅에 쫓아가 보면은 금방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뭐예요? 디스트의 배열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예. 디스트의 배열만 출력하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 자, 1504번도 한번 볼게요. 조금 여러분들 힘드신 건 알지만 한번 스트레이트로 일단 끊어야지 좀 편할 것 같아서. 예. 자, 이것도 다이스트라예요. 예. 정점이 뭔가 있고 그렇죠? 최단 경로를 구하고 싶대요. 예. 그러면 이게 최단 경로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MST인가 다이스트란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이 1번이 있고 N번까지 가는 최단 거리인데 이게 뭐지? 라고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부가 조건 있죠. 한 번 이동했던 정점은 물론 한 번 이동했던 가승선도 다시 이동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단 경로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는 명확하고요. 그래서 1번에서 N번까지 갈 때 주어진 정점을 반드시 거치면서 이 최단 경로로 계속 이동하래요. 이게 다이스트라죠.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예,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돼요. 서울이고 여기 부산이. 근데 이 문제 조건은 뭐냐면은 여기 가는 중간중간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알겠어. 네가 어떻게 가든 최소로 가면 되는데 나 대전에서 분명히 여기서 미팅이 있어서 이거 여기 들렸다 가야 돼. 이거예요. 얘는 무조건 들려야 돼, 중간에. 그러면서 S부터 P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래요. 네, 다익스트라죠. 이런 문제는 다 이걸로 푸는 다익스트라로 푸는. 근데 이 도시는 이 문제 유형상 내가 계속 바꿔서 줄 수 있어. 네, 네. 그죠? 두 정점이니까 두 개까지밖에 못 주겠네요. 문제에서 딱 디파인 했는데 두 개 준다고. 그죠? 한번 볼까요? 주어진 두 정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상황 대전도 들려야 되고 대구도 들려야 돼요.
예, 미팅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얘를 안 들리면은 이렇게 가는 게 최소인 거를 아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까지 왔다 얘를 들려야 되고 얘도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문제 조건이 바뀌죠. 이건 어떻게 풀어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대전 오는 다이스트라를 구하고요. 서브셋을 하나 구하고 대전에서 대구 가는 서브셋 하나 구하고 최소가 나오죠. 다이스트라를 구하면 서울에서 대전 가는 다이스트라 최소. 그죠? 대전에서 대구 가는 다이스트라 모두 이 여러 경로 중에 최소. 그 다음에 대구에서 부산 가는 다이스트라를 구해서 이 경로를 다 연결하면은 최소가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생각을 하면 좀 편하죠.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찍고 부산을 가는데 중간중간에 경유지를 입력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어느 휴게소 들려야 되고 어느 휴게소 들려야 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그 경로를 구하고자 했을 때 이런 문제 유형은 다이스트라로 풀면은 된다. 근데 약간의 뭔가 이제 여러분 조건을 봤는데 다이스트라는 경로가 음수면은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적용할 수 없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음수면 안 돼요. 예, 음수면 안 돼요. 제약입니다, 제약. 예, 다이스트라. 제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은 음수로 주지 않아요. 음수로 주지 않아요. 예. 여기 봐요. 이게 코스트를 1에서 그죠? 양수의 값을 주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다. 예. 이걸 한번 그려보죠. 그려보고 이해를 해볼까요? 예. 노드가 4개가 있고 정점이 그러니까 이제 엣지가 6개요. 1번 노드, 2번 노드의 코스트는 3이고요. 근데 얘가 이제 방향성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조금만 위로 올려서 방향성을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힌트를 또 줬어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많이 보면은 한 번 이동했던 간선 다시 이동할 수 있대요. 근데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이동하나? 예. 이렇게 이동하나? 왜? 무방하다는 의미 같아요. 예. 무방하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조금 A, B, C가 주어있는데 A번 정점에서 B번 정점까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네요. 양방향이래요. 그죠?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죠. 예. 이게 이제 아까와 조건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자료를 구성할 때 이렇게 저장 값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인풋이 이것도 저장해야 되지만 반대로 가는 것도 저장을 해서 그죠? 어레이 리스트에 넣어야 된다. 어레이 리스트 외워요. 예. 외워요. 어레이 리스트에 애드를 하는데 스타팅 포인트에서 이 뒤에 콤마에서 객체를 넣잖아요. 객체가 엔드랑 코스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외워요. 예. 똑같이 애드를 하는데 스타팅 포인트가 엔드 포인트 기준으로 스타트를 가는데 코스트를 저장해야 된다. 외워요, 그냥. 예. 이제는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예. 그죠? 그려볼게요. 야,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 가는데 3이랑 코스트고요. 2번 노드에서 3번 노드 가는데 3함, 그죠? 3번에서 4번 가는데 1, 1번에서 3번 가는데 5, 예. 그 다음에 2번에서 4번 가는데 얼마예요? 이거 좀 헷갈리네, 5. 예. 그 다음에 1번에서 4번 가는데 얼마예요? 4. 이거 뭐지? 예. 광패연 모양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2,3은 뭐냐? 얘는 중간에 무조건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2번 들리고 3번 들려야 된다. 근데 이제 순서는 안 줬어요. 2번을 먼저 들려야 되는지 3번을 먼저 들려야 되는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게 뭐예요? 2번을 먼저 들리는 경우랑 3번을 먼저 들리는 경우를 다 구해서 그중에 최소로 답을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1504니까 1504에 여기 출처는 여기 있고요. 자, 얘는 똑같죠, 아까랑. 네,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인풋 뻔하죠?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인풋 뻔하니까. 어레이 리스트 잡는 거 똑같죠, 아까랑. 외우라 그랬죠? 네. 디스턴스 배열 잡는 거 똑같죠? 그 다음에 S란 집합을 체크란 변수가 나왔죠? 똑같죠? 그 다음에 인풋 받는 거 포뮬러도 똑같죠? 근데 여기서 달라지죠. 자,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스타트 포인트에서 방향성이 없을 경우에는 스타트에서 엔드 가는 거. 그에 대한 웨이트. 엔드에서 스타트 가는 거, 그에 대한 웨이트. 그죠? 그걸 어디다 넣는다? 어디 시스템에 안 넣는다.
자, 나머지는 똑같아요. 초기하고 넣는데 중간에 이게 다른 거죠. 리카이어 1, 2가 뭐예요? 아까 2번 노드랑 3번 노드를 여기다 넣어서 푸는 거예요. 그럼 넣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 설명했던 거. 경로 하나, 둘이 나오는데 두 개 정점 들어오니까. 1에서 2번 가는 거.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 그죠? 그 다음에 3번에서 끝점. 밑에 거 뭐예요? 1번에서 3번, 3번에서 2번, 2번에서 끝점. 그죠? 이 중에 미니멈 찾으라는 거예요. 미니멈 찾으라는 거예요. 그 밑에 다이스트라는 아까 똑같아요. 예. 프라이티큐 이용해서 이건 똑같죠. 아주 그냥. 예. 그냥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예.